안녕하십니까. CI투데이 운영자 김은양입니다. 제가 기존에 CI투데이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었는데 별다르게 뭐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행사 영상을 찍고 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아니면은 케이팝 페스티벌, 소풍, 백일장, 그다음에 고려인 행사들 이런 것들을 보통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한 1년 넘게 솔직히 생각만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유튜브 채널을 제대로 갖춰서 제대로 방송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생각만 많아지고 이러다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일단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자. 음, 뭔가를 다 갖추어서 하기보다는 부족하지만 하면서 채워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첫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CISD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일단 사이트를 먼저 기본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유튜브 채널은 아직 그렇게 뭐 볼만한 건 없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날 것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첫 영상이라고 그냥 짧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정도 카자흐스탄에 살고 계신 교민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출장을 오시는 분들한테 유익할 것 같은 정보로 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택시 어플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첫 영상을 찍을 건데요. 제 사이트 소개를 먼저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사이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띄우시고 주소창에 citoday.com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뜹니다. 서버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과 카자흐스탄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서버를 미국에다 뒀습니다. 접속 속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구성은 제일 상단에 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 법률 칼럼이 있고요. 이거는 BLJ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 그리고 마지막 칼럼은 행사보도, 포토 갤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행사보도 사진을 별로 많이 올리지 않고 있고요. CIS 투데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About Us를 보시고요. CIS 지역 정보를 보시면 카자흐스탄 소개, 생활 정보,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편에서 버스비가 지금 현금으로 할 경우에 150땡게고요. 오나이 카드로 할 경우에는 80땡게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업데이트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통신이라든지 뭐 환전하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 많이 오시면은 임대를 하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카자흐스탄 업체 정보입니다.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있고요. 원하는 업체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보시면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카테고리를 클릭을 했는데 해당 업체가 없으면 아직 업로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쪽 업체 관련된 정보들을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일부 좀 틀리거나 없어진 업체 그리고 신생 업체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당 업체를 클릭을 하시면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된 옐로우 페이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그때 제가 준비가 되면 또 다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빠져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정보가 수정돼야 될 부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수정을 하고 가능하면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사이트 관리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15년 3월에 아마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5년 한 해 동안 16,927뷰가 사이트를 통해서 일어났고요. 사이트 개설 4년 후 2018년 집계를 보면 14만 700뷰 정도가 되고요. 월 11,700뷰 정도가 되겠네요. 별다른 사이트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제 기준으로는 나름 선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별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 예상하는 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접속이 이루어졌고요. 의외로 미국이 2위,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3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카나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이트에 올려 있는 포스팅 중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 있는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시간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접속 경로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이고요. 검색을 통한 것이 약 83,500건 정도, 그리고 제가 기사를 링크를 올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약 7,500 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22일 기준으로 현재 사이트에는 1388개의 포스팅이 올려져 있고요. 최근 1, 2년 사이에는 한 개의 포스팅에 기사를 5개에서 12개까지 올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올렸다면 아마 지금 포스팅 글은 뭐 2~3배 정도는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CIS 투데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앞으로 운영 계획인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뉴스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각종 생활 정보, 그리고 여행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구인구직자를 서로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 안내 역할도 함께 이어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취재 제보라든지 생활정보 건의, 그 다음에 궁금한 여행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다거나, 구인구직자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기관이나 업체, 단체들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나 문의하실 분들을 위해서는 아래 텍스트를 따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어플을 잘 알아두시면 러시아 말을 한마디 못해도 원하시는 곳까지 택시를 이용해서 가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어플입니다. 어플은 화면에도 적혀있듯이 yandex 택시고요. iOS 앱스토어와 구글 마켓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GPS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서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내가 자주 가는 곳에 대한 주소가 표시가 되고요. 이곳 중에 한 곳을 누르셔도 되고, 처음 설치하셨던 분들은 앞에 Where to라는 아이콘을 누르셔서 텍스트나 지도에서 위치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주소 하나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목적지까지 대략적인 경로가 표시가 되고요. 대략 얼마 정도 걸리는지에 대한 내용도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택시는 에코노미, 컴포트, 비즈니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밑에 오더를 누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에코노미는 뭐 일반적인 차부터 아주 안 좋은 차까지 있고요. 컴포트는 그나마 좀 깨끗하고, 그다음에 쌍용 차들이 많고요. 비즈니스는 대부분 이제 캠리 자동차가 호출할 경우에 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원하시는 택시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고 오더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택시를 찾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택시 기사들한테 오더가 뜨게 되고요. 이 중에 한 명이 누군가 선택을 하겠죠. 자, 저는 에코노미를 선택했는데 다행히도 서비스는 컴포트를 서비스를 해주네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택시가 어디서 오고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차종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차 색상은 어떤 건지, 차종은 어떤 건지, 이런 내용들을 하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약간 차에서 보내는 GPS 신호가 서버로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요. 약간 좀 딜레이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단에 화살표가 있죠. 자, 이거를 올려보시면 이제 내가 가는 목적지, 그리고 내 내 결제 정보, 그리고 shared driver where I am 이라는 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이걸 활성화 시켜 놓으면 택시 기사가 저희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위치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것을 활성화하는 거는요. 첫 번째 화면 우측 중간 하단에 있는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저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택시가 도착하면 이렇게 하단의 창에 텍스트가 바뀝니다. Your taxi is here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택시가 도착해서 나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택시가 도착을 했다는 이 표시가 뜨고 난 다음부터 5분까지는 무료고요. 5분이 지나서 1분 단위로 30단계씩 더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택시가 움직이는 경로를 확인하시고 언제쯤 도착하겠다,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택시를 부르는 곳까지 얼마 정도 걸리겠다를 계산하셔서 가능하면 맞춰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택시 같은 경우는 기다리다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택시를 타시고 기사가 출발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사용하는 어플에서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동할지와 그리고 가는 시간, 총 소요되는 시간이 나오고 그걸 올려보시면은 원하실 경우에는 이제 팁도 줄 수가 있습니다. 50단계, 70단계 뭐 이렇게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요.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은 카드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같은 구간을 이용을 하는데 평소보다 금액이 높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2배, 많게는 3배까지 나오죠. 네, 이럴 때는 보통 날씨가 갑자기 안 좋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상단에 번개 표시가 뜨고 이거를 활성화 시켜 놓으면 15분 동안 이제 금액이 떨어졌을 경우에 알람을 보내주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목적지 설정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서 Where to를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상단에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브라우저 투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 투 맵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위에 텍스트들은 내가 검색했던 곳, 목적지로 갔던 곳들에 대한 리스트니까 그걸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파란 표시가 뜨면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화면을 축소 확대하시면서 정확한 위치, 건물,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꼭 집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거기다 갖다 두시고 놓으시면 이렇게 주소가 뜨죠. 물론 이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주소가 뜨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목적지가 두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를 추가하는 거는요. 이것을 누르셔서 똑같습니다. 지도에서 위치를 표시해도 되고 그다음에 텍스트로 주소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택시 요금이 계산이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두 곳의 목적지를 선택을 했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서로 순서를 바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택시 어플에서 목적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러면 목적지를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서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어디를 들렸다 가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하단에 add stop이라는 글자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똑같이 텍스트로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위치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택시가 오기 전에 하셔야지, 택시가 도착하고 출발해서 하는 거는 일단 그때부터 이제 기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택시 어플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단 알마티 아스타나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아스타나는 또 다른 택시 어플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제가 아직 검증을 못해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 또한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